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수질 관리 목적으로 개발한 로봇 물고기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죠. 감사원이 국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유영 속도와 수중 통신 거리 등 핵심 기능이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고 시제품의 경우 9대 중 7대가 고장난 상태여서 주요 성능과 군집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물고기 연구과제 재평가와 연구 책임자 문책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는데요. 대통령의 헛공약을 각 부처가 탁상 행정으로 무리하게 뒷받침하려다가 결국 예산 낭비만을 초래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730 재보선이 끝났습니다. 네.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지만은 먼저 종합적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사전 예상을 했습니다만, 8대7 여야 구도로 봤을 때, 여당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빙의 무승부, 바로 지난 6.4 지방선거 같은 결과겠죠. 예. 그렇게 예측을 하거나, 여당의 우세로 봤을 때는 9대6,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야권에게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6대9. 요런 정도로 스코어를 예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애초 이 지방선거 끝나고 재보선이 리턴 매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제 여당의 우세를 점치는 경우는 한 10대5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분석을 기반으로 이전에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5석만 이제 이겨도 잘한 것이다.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예. 근데 이 결과는 11대4. 결국 새누리당이 11곳을 가져왔고요. 의석을. 과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8석 이상 이긴다면 승리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11대4라고 하는 충격적인 스코어이기 때문에 승패를 이제 분석, 해석하거나 그 기준점을 논할 이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요. 제가 좀 쉽게 비유하자면 바로 지난 이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 국민들이 멘붕에 빠졌었는데요. 이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그래도 이제 남미의 강호와 유럽의 강호가 기본은 하겠지 하다가 7대1로 대패하면서 온 나라가 그냥 소요 사태에 휩쓸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런 분위기, 느낌의 상황이다. 아마 지난 밤에 새누리당과 그 지지층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선전의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만 아마 이제 이 야당과 야권 지지층들은 아주 끔찍한 나이트메어, 악몽의 밤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참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근데 이번 730 재보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지역 격전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서울 동작을의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회찬 후보와의 대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쉬운 선거는 아니었는데요. 예. 동작을이 제가 개인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면 제가 동작을 유권자예요.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사전 투표 때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이제 제가 줄을 서서 투표를 하면서 사전 투표 열기가 높구나. 이게 이 지역이 심상치 않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 투표율도 높게 나왔고요. 전남 순천 곡성이 제일 높아서 13.23, 동작을이 13.22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또 어제 본투표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투표율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32%대를 훌쩍 넘어서 이제 40% 중반대로 진입을 했죠. 예. 근데 이렇게 뜨겁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접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야 양쪽에 이제 세가 총 결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물론 이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경원 후보의 우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노회찬 후보의 추격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그 결과는, 하지만 이제 1.2%라는 근소한 차이, 표수로 치면은 이제 929표 정도의 차이로 아주 석패를 했죠. 그래서 노회찬 후보는 따라갈 수 있는 역량만큼은 따라간 것 같다. 예. 하지만 결국 이 1%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라는 말을 어제 미디어에서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야권 연대가 맞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 당대당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이게 조금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효과가 좀 늦게 드라이브가 걸렸고, 왜냐하면은 투표용지 21일 날 인쇄됐고요. 인쇄 들어갔고, 24일 마지막 순간에 사전투표 전날 이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30일 본투표까지도 이 단일화 효과를 충분히 이끌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예. 그 전 일요일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노회찬 후보가 이제 마지막 뚝심을 발휘해서 실버타임이라도 잡아야 한다. 잡아낸 거는 잘했는데 1.2%의 차 석패해서 정말 노회찬 후보를 지지했던 입장들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제 뉴스에서 그 노회찬 후보의 인터뷰를 잠깐 봤었는데, 네. 본인이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노회찬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얘기들이 나온 것들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 후 분석에서 예. 참 좀 안타깝지만 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예. 노회찬 후보가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당시 민주당은 이제 한명숙 후보가 나와서 거의 엎치락뒤치락하다가 한명숙 후보가 이기는 듯했지만 마지막 역전 뒤집기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때 노회찬 후보가 이제 지지받았던 표 차이 수만큼 그거보다 작게 한명숙 후보가 지는 바람에 결국은 왜 사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야권 내의 맹비난에 직면했던 아팠던 이제 아마 추억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어제도 그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이번에는 노회찬 후보가 한명숙 후보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진보정당 후보가 있었죠. 김종철 후보인데요. 이 노동당 후보인데 통합진보당과 또 단일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 그래서 사실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둘이 등장을 했던 것인데 마지막에 좀 큰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김종철 후보 쪽에서는 협상을 하자. 단일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기동민 후보와도 마지막 순간에 어렵게 이제 단일화를 이루어낸 노회찬 후보가 경황이 없었든 혹은 다른 전략이 있었든 이 김종철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진보정당 쪽에서는 야권 연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진보 내에 야권 내에 이제 비판 세력이 존재했던 거죠. 예,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 표를 이제 개표를 했더니 이 김종철 후보가 1000표를 조금 넘게 획득을 한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이제 수치여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투표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김종철 후보가 그 동작을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정치 활동을 했던 젊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 그 사실은 김종철 후보와 노회찬 후보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손을 잡았다면 그래도 사표와 무효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찌 됐을런지 모르지만 이 900여 표의 안타까운 차이를 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야권이 지는 선거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야권 그 군소정당과 뭐 제1야당 간의 이 단일화 혹은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선거에서 항상 요즘에 박빙으로 이제 지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못내 그 이 1000여 표와 이 900여 표의 차이를 바라보면서 아마 아쉬움을 금할 길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원벨트 3구에서 손학규 백혜련 후보 떨어졌고요. 또 네. 수원정의 박광원 후보만 생존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동작을을 포함한 수도권 6곳 가운데 유력해 보였던 평택 정장선 후보, 또 해볼만 하지 않았나 싶었던 김두관 후보도 모두 패했는데 수도권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 벨트라고 불렀어요. 수원 예. 3구 그리고 이제 동작을까지 4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 평택, 김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도권이 6곳이라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한 엮여 있는 격전지였는데 예. 수원 3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광원 후보 예측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임태희 후보가 굉장히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시작을 해서 추격전이 가능한가 했는데 이 11대 4라는 참 충격적인 결과 앞에 이 박광원 후보의 수원 정에서의 당선만을 놓고 본다면 이 영통지역 선거 쉽지 않았는데 뭐 선전을 한 게 사실이고요. 또 유일한 생존자로 지금 살아서 국회로 돌아오는 상황이라 그 의미는 남다른데 박광원 후보는 굉장히 좀 유쾌한 선거운동이 있었어요. 예. 박광원 후보보다는 그 이 따님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 자제들이 좋은 영향을 준 가족도 있었고 굉장히 큰 이제 데미지를 입힌 가족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번에는 이제 가족사 문제는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랜선 효녀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별명을 가지고 SNS로 효도라는 걸 해보자. 아마 디자인 계통에서 일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예. 박광원 후보의 따님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노잼 재미없는 사람이다 디스하면서 머리가 크다 여러 가지 이제 흥미진진한 이 트윗을 가지고 굉장히 흥행몰이를 했거든요. 예, 예. 저는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제 온라인에서 SNS가 이런 형태로 기여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재미있는 캐릭터와 연결점이었는데 이 유쾌한 이 랜선 효녀의 이 캐릭터를 즐기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너무 이제 끔찍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박광원 후보가 어쨌든 뭐 그런저런 효과에 힘입어서 정말 이제 즐거운 선거를 했고 영통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에서 어찌 보면 여야의 판세라는 게 항상 박빙으로 어떤 선거에는 이제 큰 빅 이슈에 따라서 여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권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물론 수원의 이 팔달이나 권선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는 여당 우세 지역으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김포는 이제 유정복 전 장관이 지금 인천시장으로 갔죠. 예. 굉장히 이제 텃밭을 다져놓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의외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장선 이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3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상대편의 이제 유이동 후보는 굉장히 약체고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없다. 정장선 후보가 낙승할 것이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좀 안도를 했었는데 결과는 뭐 박광원 후보의 자력, 이 어떤 승리 외에는 모두 다 전패이기 때문에 수도권 벨트에서 바람이 먹히지 않았다. 특히 손학규라고 하는 거물이 재산 축소의 의혹을 선관위에서 인정을 했어요. 권은희 전 이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이 재산 신고 문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관위가 법적 문제 없다. 유권 해석을 내렸거든요. 예. 근데 이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에 이게 법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추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학규 후보를 따돌리고 낙승을 했습니다. 이런 민심들, 이 수도권에서의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향후에 야권이 좀 혁신과 개선의 방향점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충청권 세 곳도 살펴보니까 모두 졌고요. 그렇죠. 또 영남, 부산, 해운대, 기장갑, 또 울산, 남구는 여당의 텃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전남,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 후보 당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죠. 예. 어찌 보셨습니까? 투표 마감이 다가오면서 이정현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언들이 여권 일각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어떤 이제 뭐 진심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사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이정현 후보만 당선된다면 14곳에서 패해도 이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10곳을 다 휩쓸어 가고 이 한 곳까지도 더 챙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 이 호남에서 특히 이제 대구를 주로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PK 혹은 뭐 경남, 부산 경남 PK 세력들이 이제 지금 역사적 주류를 이뤄온 새누리당에서 이전은 한나라당이고요. 올라가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뭐 이 사상 초유로 이정현 특히 이제 좀 심하게는 비판 세력에서는 환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도 불렀던 예.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 정부 초기에는 정무수석을 하다가 이 윤창중 사태 이남기 홍보수석이 날아가고 홍보수석을 맡아서 오래 하다가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경질성 인사로 홍보수석이 이제 YTN 플러스 차장이 뽑혀 올라가자 그만두고 물러나왔는데 다시 의원으로 돌아갈 것이냐,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인사에 점을 치는 이제 추측들이 구구했는데요. 예. 결국은 백의종군 형태로 도저히 당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던 호남에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더라도 명분이 있는 패배이기 때문에 여권 내부의 관점에서는 이제 칭찬받을 패배다라고 하는 배수진을 쳤는데 문제는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여권에서는 뭐 이게 드디어 뭐 지역 타파 지역구도, 지역주의 해소에 뭐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 전남 이제 순천 곡성이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뭐 지난 지방선거 때 이 김부겸 야권 후보가 이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40%대의 지지를 이제 얻어낸 적이 있었죠. 예. 그때는 석패를 했습니다만 여기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정현 후보가 그 지역에서 낸 공약은 이 예산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이 낙후된 지역에. 근데 이 순천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지금 심리가 착잡하고 미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역적인 차별에 피해의식도 쌓여 있고 최근에 유병헌 회장 사채 때문에도 온갖 매체에 순천 등장하면 마치 지금 이게 무슨 이 범죄의 땅인 것처럼 얘기가 되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이 수원 경기 화성처럼 그래서 뭐 예전에 신창원도 순천에 도망갔다 잡혔다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순천 분들의 좀 복잡 미묘한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찌 보면 여권의 이제 이 재보선 의원 카드를 선택한 것인가 좀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정말로 뭐 여권 지역으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드디어 호남에 깃발을 꽂았다라고 하는 이 자축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들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두고두고 이번 선거에서 이정현 여왕의 남자라고 불렸던 이 후보가 당선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두고 어느 분께서는 뭐 5석이 야당은 목표였는데 4석이면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고들 얘기 많이 합니다. 네네. 야당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게 4석일 수도 있고 뭐 5석, 6석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장 낙관적인 분석, 가상의 분석을 해보더라도 동작을 해서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다고 치자고요. 뭐 1.2%니까 불가능한 게임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뭐 수원 3구에서 박광원 후보 외에 뭐 손학규 후보든 정장선 후보든 혹은 김포의 김두관 후보든 누군가 이겼다고 전제하고 지금 보면은 이 4개 지역 중에서 박광원 후보 수원정을 빼고는 다 전남 4곳 이길 거로 예상했던 곳에 3곳이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도 60.6%로 이제 초선 의원으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논란을 극복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권은 굉장히 이 지역적 이 기반도 허물어진 상태고요. 충청권은 예를 들면 지난 6.4 지방선거는 모두 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됐던 곳입니다. 광역지자체장으로.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국회의석은 모두 다 충청도가 다 여권을 밀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충청이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최근 선거에서 오랫동안 해온 바 하나의 전략 투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 민심에. 예. 안희정 지사가 있는 이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이제 아까 브라질과 독일전으로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 감독이나 주장이나 선수들이나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 지도부는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놔야 합니다. 지난 밤에 제가 SNS 여론도 다 뒤져보고 여권 지지층의 이야기, 야권 지지층의 이야기, 뭐 가능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놀라운 상호 접전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가장 귀결이 되고 있는 책임론은 어쩔 수 없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 가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처음에는 여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국면 이후 무능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유병헌 미스테리가 정부가 몰아가는 토끼몰이에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믿지도 못하는 사체가 나왔는데 과학이니까 믿어야만 하고 그 이후에 타살인지 지금 못 밝혀내고 있고 공권력의 이 부실에 대한 문제가 또 정권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거든요. 예. 무엇보다 또 이 내각 2기 인사들에 대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사 참사 문제들이요. 근데 이게 집권 여당은 정말 이 국민의 가혹한 채찍질을 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이 야당은 어쩌면 이렇게 민심을 주워담지 못했는가. 예. 우선 전략공천의 실패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야권연대도 이제 흐지부지 되느니 마느니 하다가 마지막에 후보끼리 그냥 전격적으로 이룬 문제들.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죠. 어찌 보면 전략공천이란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매우 이 배치가 잘못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400km를 날아와서 철새로 욕을 먹고 떨어졌는데 김두관 후보는 왜 해운대 기장에 출마하지 않았는가? 예. 울산이 여권의 텃밭이긴 하지만 왜 후보를 내지조차 못했는가? 이런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야권 정치 거물들, 이 거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덤이 돼버렸다. 차기 대권 주자 중에 지금 이번에 날아간 분들이 많죠? 예. 일정 기간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가 뭔가 지금 엄혹한 상황에 대한 자성과 함께 이 혁신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2012년 전 12월 그 대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지금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못 겪었기 때문에 계속 애매한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이것은 국민의 이 민심을 담아내지도 못하고 여권과 싸워내지도 못하고 존재의 의미에 계속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야당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는 어젯밤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2014년 7월 30일은 지금까지 야당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 사망 선고일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다면은 이 미래 대안을 위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지금 또 친노 486이 문제다. 지금 이 흐리부리한 당 지도부가 문제다. 뭐 안철수가 문제다. 이 굉장히 이제 서로 야권 지지층 내부에서 또 계파가 갈려서 서로 심한 이제 욕설들까지 난무하면서 싸우는데요. 이 적전 분열도 했었는데 지금 이 결과 앞에서 이 야권은 정말 겸허하게 아주 깊이 있는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될 상황인데 또 마치 지금 지지자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워낙 속상하고 지금 아픈 마음이 크니까. 예. 하지만 이걸 수습해 가야 할 당내 지도부. 지금 이 선거에 대패했지만요. 11대 4지만 이 새누리당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의석수를 쓸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126석에 더 얹어서 130석이 된 거거든요. 예. 진보정당까지 하면은 140석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이게 결코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156석 대 140석. 과반은 안 되지만 단 한 표라도 한 의석이라도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근데 지금 명랑이라는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군 330척의 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제 명량해전인데요. 예, 정리해 주시죠. 야권은 예. 그런 좀 이 생직사, 사직생의 어떤 결일기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야권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비전, 불씨를 던져주기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